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문재인 캠프의 이용득 노동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함께한 이유와 또 노동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네, 정치부 박진영 기자가 직접 만나러 왔습니다. 박진영 기자. 네,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 캠프 노동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게 계시는 이용득 위원장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가 끝났다고 해서 제가 회의장 안에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뉴스와의 박진영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이번에 처음으로 문재인 캠프에서 위원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셨는데 소감을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문재인 후보가 노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를 처음으로 이렇게 독립적 기구로 설치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부담도 되지만은 이번 기회에 한번 노동과 정치권과의 제대로 된 소통 또 이런 연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위원회가 이번에 후보들 3분이 있지만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노동위원회 꾸린 데가 없어요. 또 우리 당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항상 직능위원회 안에 노동분과위원회 이런 식으로 만들었지 이렇게 독립적으로 노동위원회를 만든 예가 없거든요. 그것은 문재인 후보가 노동변호사 1호 아닙니까?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 항상 애정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노동위원회를 독립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저한테 그 임무를 맡기셨다. 좀 부담은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겠지만 한국노총 이제 위원장을 원래 역임을 하셨는데 한국노총이 약간 친정부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야권으로 몸을 담게 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과거에 여당이나 정부하고 가까웠던 게 사실이죠. 한국노총이.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지지나 선언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가 상층부 몇 사람이서 이 밀실에서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노총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게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지난 5년 전에 우리 한국노총 조합원들 전체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50만 명 이상이 참여했는데 이명박 후보를 그때 지지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나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자기 선택에 대해서 성공을 했던 실수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한 정치학습 효과는 무척 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과의 통합 또 이번 대선에서 같이 이렇게 결합하는 거는 이번에 또한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여론을 들어서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 사실이거든요.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한 82% 정도가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배반당한 데 대한 분노와 울분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권 교체를 꼭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과의 통합이나 이런 대선에서 결합된 거는 현장 조합원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했기 때문에 과거에 뭐 상층부 몇 명이 이렇게 해오던 게 왜 달라졌느냐 그거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함께 하신 분들 중에 한국노총의 분들도 계시겠지만 민주노총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두 노총의 어떻게 보면 연대, 화합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반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노동계 통합을 늘 주장을 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노총과 항상 공조를 취해왔고 연대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민주노총 동지들도 한국노총 동지 못지않게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민주노총이 이번에 통합진보당과의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고 많은 사람들이 탈퇴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노총 지도부나 또 이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들이 어떤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노동계 정치 세력화 방향에서 좀 하나로 가자 이런 취지였고 거기에 많은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참여해 주셨고 그래서 이번 노동위원회는요 양노총뿐만 아니라 이 중간 조직이나 외곽 조직들도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성노조나 또 건설 부분의 비정규직 조직이나 모두가 참여하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의 문성현 동지나 이상현 동지, 이석행 동지 전부 다 참여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직 출신들, 이 명망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현직 단위 노조 대표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 조합원들에게 정치 교육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를 홍보하고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결의를 이끌어내고 이런 사업들,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노동위원회는 노동을 포괄하는 이런 노동위원회가 되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부담 없이 서로 협조하에 그러한 사업들을 해나갈 겁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냈던 몇 가지 공약이 있었습니다. 근로시간의 단축,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몇 가지 정책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현실성이 있다, 가능하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현 시대가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노동 부분을 얘기하면서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 논리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제 논리라고 하면은 어떤 분수 효과를 얘기해야 되는데 낙수 효과 이런 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대기업만 살찌우고 또 인간성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률은 늘어나고 이렇게 사회 불안의 주범이 바로 그런 공약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의 무관심이었기 때문이다. 경제 논리로만 접근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예를 들면 근로시간 단축 부분도 지금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당연히 줄여야죠. 그래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 정리해고 요건의 강화 이런 부분들도요. 사실 97년 외환위기 때 IMF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좀 협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었는데 저희는 그 외환위기가 해소되고 나면은 다시 원상복귀가 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이게 이제 그런 사회 불안의 주범이 됐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대통령이 됐든 당연히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문재인 후보는 노동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노동을 잘 알아야 노동과의 소통이 가능하고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노동을 모르면요. 대부분 정치권이나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에 대해서 선거 때 립서비스는 해도요. 또 무관심해지고 소통이 안 되고 오히려 소통에 장애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노동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면 이걸 잘 챙긴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그 공약사항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다음 정부 때 노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 문제만큼 좀 해결이 되어야겠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노총위원장을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이렇게 접해봤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계 요구가 다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타협점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CEO 출신의 한계에 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노동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밑에만 맡겨놓고. 그래서 전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이랬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은 노동계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밑에 하부 기관에다가 노동의 요구 사항들을 보고 받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봐라. 대화가 전혀 없었거든요.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은.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 대통령이 되시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는 이용득 노동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